한동훈 법무장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17일 날 장관 임명됐죠? 속전속결로.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정광석화처럼 검찰 수뇌부 인사를 팍 하고 지난주 애결위에 첫 국회 데뷔를 했는데 뭐 일방적인 그 승리랄까 아주 데뷔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졌어요. 지금 이게 제가 어제까지요. 예. 어제까지 조회수를 봤더니 한동훈 장관인데 그 취임식에 유튜브 취임식 있죠. 예, 예. 이게 어제까지 148만. 예. 제가 옛날에 그 박근혜 때 탄핵할 때 한 170, 80만인 것 같은데. 148만. 그 다음에 고민정이하고 싸웠다기보다 고민정을 묵사발 낸 거 있잖아요. 고민정이가 15분간 코미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200만. 그게 어제까지 332만. 아, 그래요. 제가 200만. 332만. 한마디로 이게 한동훈 현상. 예. 한동훈의 팬덤. 이런 게 엄청난 게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차기 대선 주자요. 예. 차기 대선 주자 요즘 이게 빅4 4명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들어가요. 지금 이게 차기 대선 주자가 우리 우파의 안철수.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원희룡. 그 다음에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이기려면 한동훈을 영입하는 수밖에 없네. 한동훈 팬덤인데. 근데 이게 킹메이커들이 있어요. 윤석열을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의 4대 킹메이커는요. 예.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 그 다음에 문재인. 예. 이 4명이 윤석열의 킹메이커죠. 예, 그렇죠. 요즘 그 한동훈을 띄워주는 거는 뭐 누가 뭐래도 김남국. 초딩 수준.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딩이라고. 자기 초딩이자 초딩. 예. 초딩 유치원 수준이죠. 김남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 판결 났잖아요. 최강욱.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제 끝났어요. 배지 날라갔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짤짤이 아니라도 끝났네요. 예. 네, 그런데 뭐 항소심은 끝나버리면 대법원은 양형 안 다투거든요. 최강욱이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주막집에 그 주모처럼 막 술 먹고 가마 지르는 있잖아. 이수진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 고민정이에요. 고민정이가 한동훈의 결정타를 띄워준 거예요. 332만. 그러니까요. 이 4명 때문에 지금 이게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정이는 무슨 용기가 나가지고 한동훈하고 1대1 대결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겁없이 달라든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하루 강아지가 법무소를 모르죠. 하루 강아지가 지금 여기 고민정이가 문의 여자 아닙니까? 문재인의 여자. 예.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인데 분교 후배야. 자기를 스스로 옛날에 비하했잖아. 분교 놓으면 안 된다고. 이 고민정이가 경희대 분교노가 노래패하던 학생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머릿속에 뭐가 정치 들어있어야지. 법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가지고 다투고 막 그랬더라고요. 헌법 84조를 띄워놨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84조거든요. 근데 고민정이는 대통령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의 범위에 뭐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이 전혀 없죠. 근데 고민정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지도 참모한테 들은 게 김건희 수사해라고. 고민정이도 그 정도는 알겠지 문맥에. 그러니까 이제 특권은 대통령한테만 있으니 윤석열은 소환 못하지만 김건희를 소환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럼 차라리 그렇게 질문하지. 뭐 삑삑 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석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요. 그 고민정이는 결국에 자기 발등 찍어요. 고민정이가 84조 했잖아. 네. 그럼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럼 여기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잡습니다. 왜? 문재인도 재직 중에만 특권이 있잖아. 그럼 여기 물러나서니까 특권이 없죠. 예. 그럼 여기 문재인도 수사받으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김정숙이는 민간인이잖아. 예. 대통령이 아니잖아. 예. 원래부터 이게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자기들 발등 찍는 이런 게 어리석은 질문, 우문인 거죠. 우문. 고민정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한정 의원은 그래도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했고 그런 대로 조금 똘똘하다고 요 동계동계 출신인데요. 막내인데
그런데 한동훈한테 아주 일패도지를 했어요. 달라들었다가 여기도 아주 고민정 못지않게 깨져버렸더라고요. 뭐 비번 풀어라 그 핸드폰. 그것도 있고 장성민 5.18 폭동주장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정치검사 성공한다, 정치검사 출세한다 이런 거 진리했다가 한동훈한테 그냥 완전히 역공을 당해갖고 너가웃 돼버렸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보통 정치인들 볼 때 예. 크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외형적인 게 있잖아요. 뭐 스타일. 우리가 신은 서판을 보잖아요. 예, 신은 이런 서판이요. 게 그 스타일을 보면 한동훈이가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 연예인들 뺨칩니다. 지금 이게 두 개하고 비교하면 돼요. 외형만 보면 두 명하고 비교할 게 박원순이하고 김상조입니다. 박원순이가 신발 이게 구두를 갖다가 다 굽이 다른 거 있잖아. 굽이 다른 구두 신고 넣어가지고 한번 나 이게 검소하고 막 이랬잖아. 네. 근데 그 구두 속으로 명품 양말이 보여버렸잖아. 박원순이가 구두는 이게 굽이 다 달았는데 구두 위에 보니까 양말이 명품이야. 이게 쇼 아닙니까? 쇼죠, 쇼. 그럼 이게 박원순이는 가버린 거예요. 예. 그 쇼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쇼가 김상조입니다. 그때 이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 되고 십몇 년 가방 들고 온 거 봤죠? 예. 진짜 낡은 가방. 그래갖고 문재인하고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언론한테 리리스까지 해갖고 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낡은 가방 들고 다니는 이런 장관급도 있다고. 이런 게 바로 쇼 아닙니까? 박원순이나 김상조나 이 좌파들이 쇼하는 거. 근데 한동훈이는요. 이런 게 쇼가 없어요. 정말 이게 그 꾸민 듯 하면서도 꾸미지 않은 이런 게 소박한 스타일이잖아. 네. 꾸민 듯 하면서 꾸미지 않은 이런 게 소박한 스타일이. 예를 들어 저는 대표적인 게 그 넥타이예요. 예. 취임식에 용비어 청가 9,000원짜리 넥타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메시지도 주면서 비싼 것도 아니에요. 메시지가 뭐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찰도 완전히 우리가 샘물도요. 그 근원이 깊은 데 있으면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용비어천가 그 경천 애민 하늘을 공경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네. 이 정신을 넥타이 하나로 표현해 버렸잖아. 그 외에도 이게 뭐 스카프부터 뭐 안경테 지금 여기 인터넷에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입고 뭐 쓰고만 나오면 그 완판 이렇게 돼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좌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쇼에 질렸잖아. 한동훈이처럼 평소에 솔직 담백하게 자기 스타일을 꾸미는 거 있잖아. 이런 게 그 일단 스타일이 먹혀준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정치인은 뭔가 이게 메시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콘텐츠가 있어야죠. 아, 그럼요. 정치인은. 예. 예. 제가 이제 그 한동훈의 그 의혹 있잖아요. 몇 가지 의혹이 있죠. 와, 저는 한동훈 의혹 중에 저도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제가 세 개만 소개해 보면요. 한동훈 의혹 중에 이런 게 콘텐츠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취임할 때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예. 이런 거는 이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딱 와닿잖아. 예.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에게 범죄자 말고 누가 두려워하냐. 경찰이나 검찰은 민중의 지팡이였어 옛날에는. 예. 범죄자 말고 예. 이런 게 문장이라든지 또는 이게 사직할 때 있죠. 자기 검사를 사직해야만 장관이 되잖아. 네. 그때도 이게 뭐냐면 사직서에도 보면 권력의 광기에 린치당했다. 권력의 광기, 린치. 린치를 당했다. 이런 수사 이런 것도 이게 했고요. 그다음에 고민정이하고 저는 논쟁을 15분 했죠. 예. 거기에 가장 와닿는 말이 뭐랬냐면 이게 고민정이하고요 논쟁할 때 뭐랬냐면 고민정이 그랬잖아. 뭐 죽은 권력도 수사하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많이 했잖아. 예. 근데 한동훈이가 뭐랬냐면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여나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여나 누구 이름을 여도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게 그 우리 그 한스 켈젠의 법 철학에 한동훈이가 이걸 봤는지 우리가 법에서 켈젠 법이란 건 뭐냐? 법이란 거는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하나 어느 판사가 재판을 하나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게 법치다.
이게 캐리전이 말이에요. 예, 예.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론이 나야 된다. 이게 법치인데 한동훈이 말이 그 이야기예요. 이름을 가려도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게 법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록들. 마지막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취임할 때 이런 말도 하더라고. 우리는 법무부 공무원이잖아. 예.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월급 받는 이런 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좋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게 취임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특히 중도층이 많이 움직입니다. 중도층이 많이 움직여서 지방선거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김한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보면은 역습이랄까 역공을 잘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뭐 특수부 출신들이 좀 뭐 고위직에 갔다는 것 같고 왜 정치검찰이 출세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습니다. 이렇게 딱 받아치고 또 그 핸드폰 비밀번호 이거 왜 계속 그렇게 비밀번호를 풀어놓지 않느냐 하니까 이재명 전 후보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역공을 치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예. 제가 이게 주말에요. 주말에 이제 그 검사들 좀 몇 분 뵀거든요. 네, 그 중에 좌파 검사도 있습니다. 좌파 검사도. 요즘 이게 유행하는 말이 있대. 좌파 검사들 사이에 만나면 인사하는데 예. 뭐냐면 이게 그 사표 낼 수 있으면 행복하대. 야, 사표를 낼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쫓겨나는데 사표 내면 지금 이게 사표도 못 내고 수사나 징계받는 게 3명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게 이성윤. 이성윤이는 이미 그 김학의 사건의 피고인이죠. 예,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법무연수원 갔는데 사표 안 해줍니다. 예, 예. 두 번째 중요한 김관정. 김관창이도 지금 사표 냈는데 안 해줍니다, 수리. 예. 지금도 수원에 그대로 고금자 있어요. 김관정이는 왜? 바로 이게 추미애 아들 사건이죠. 예, 예. 추미애 아들 사건에 그때 국회 와가지고 지원 장교를 모욕한 거예요. 지원 장교 말은 뭐 이게 거짓말이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원 장교가 고발해버렸어, 김관정을. 예, 예. 그래서 그게 수리를 안 해줍니다. 김관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정수입니다. 이정수가 중앙지검장에서 법무연수 갔죠. 수리 안 해줘요. 사표 냈거든요. 왜 안 해주느냐. 한동훈을 12번 동안 처분 안 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있어요. 최르레이 사건. 무혐의라고 이렇게 13번 올렸는데도 계속 거부를 그게 했죠. 직권남용으로 고발됐거든. 그러니까 3명은 사표 내고 싶어도 지금 징계하고 수 때문에 못 내고 그 외에 뭐 심재철, 이종건, 신성식, 이정현 전부 이게 애완견들 다 이게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저는 임원정까지 따라서 이게 3년 동안 정치검사가 제일 많았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고 이걸 저는 하루 만에 임명되자마자 정광석과처럼 정리해버렸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3일 새로 임명이 된 검찰 수뇌부 고위직들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용 검찰국장도 취임을 하기 때문에 이 검찰국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임 검찰총장을 뽑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9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직 5명, 그다음에 비당연직 4명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3명을 추천을 하면 장관이 그중에 1명을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준 요청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은 발라봤자 6월 말이나 7월 초에 후임 총장이 임명이 되겠네요. 정식으로 취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저는 이원석이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죠. 여러 차례 이원석을 이게 총장이나 요직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역시 지금 총장이 없으면 총장 대행이 총장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원석 이분이 대검 차장으로 왔죠. 아주 이게 잘하는 인사입니다. 이원석 차장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총장과 관련 주목하는 거는 서울 고검장이에요. 김우곤. 서울 고검장이 김후곤. 이분이 비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이 아닌 사람 중에 나름대로 신망이 좀 두터워요. 아, 예. 왜냐하면 이분이 동국대학교 나왔는데 상당히 소수잖아. 동국대학이 많지는 않거든, 법조인이. 거의 없다고 봐요. 거기서 거기서 나름대로 신망이 두터워서 총장 후보자로 많이 거론된 게 김우곤 대구 고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을 서울 고검장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이 말은 김우곤 이분이 중요한 게 기수가 높아요. 25기입니다. 25기. 그러면 이게 총장은 고검장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박찬호나 이런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찬호는 이제 기수가 26기 낮잖아요. 예. 올해 이게 총장 되면 김우곤보다 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우곤이가 25기로 서울 고검장이 왔다면 최소한 총장은 그 동기나 그 위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그 두 명이 거론되거든요. 24기 그 여환섭. 예. 이분도 윤석열 사단 아니에요. 대전고검장이죠. 예, 여환섭.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25기. 바로 이게 이두봉. 저는 이두봉이가 된다 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 그 중요한데 측근 뜻이 안 통하면 이게 안 되거든, 장악이. 뭐 비윤석열 사단 폼 잡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4개월 내에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두봉 이분에게 임명해야 되고요. 유일하게 지금 좌파들이 이두봉을 반대하는 게 간첩 사건이거든요. 유우성. 예. 유우성 있잖아요. 예. 그 간첩 이게 사건에 이제 그 이두봉이 그 기소한 게 있잖아요. 예. 그 지휘를 유우성 했었죠. 씨를 저는 별건을 안 보는데 하여튼 이 유우성이가 간첩 혐의는 벗었는데 그때 그 외국한 거래법 어긴 게 있거든요. 네. 이걸 기소를 했어요. 이두봉이가. 그리고 이제 좌파들이 볼 때는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게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공소권이 남용됐다 이가 기각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이두봉을 계속 이게 터집을 잡는 거예요. 유우성 간첩을 잘못 기소해 가지고 공소권 남용한 게 아니냐. 이건데 저는 어차피 이게 범죄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유우성 사건은 지금도 이게 진실이 가려져 있다 봐요. 저는 지금도 이게 간첩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수사해가 진계문 이게 검사 이시원 검사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결격 사유가 안 된다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두봉이 임명돼야 되고 될 걸로 저는 이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박찬호 광주지검장이죠.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때는 2차장을 했었고 중앙지검에 그리고 대검에서는 공안부장 총장 시절에 그렇게 했고 다른 분에 비해서는 윤석열 이런 뜻을 충실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고 거기다 호남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도 한 사람 임명을 못 했잖아요. 과거 DJ 때도 예상을 깨고 이명재 TK에 이명재 검찰총장을 임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찬호 지검장이 전혀 지금 움직이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전에는 수원고검장 온다는 얘기가 파다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오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두 사람 정도를 놓고 혹시 한 사람이 낙마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우곤이가 25기라 했잖아요. 예. 근데 박찬호가 26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총장이 고검장보다 기수가 더 낮아버리니까 좀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검찰 법무부 장관은 기수 관계 없는데 예. 검찰은 이게 기수가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보고 제가 이제 어떤 시청자분들이 제보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검찰 이야기 인사 많이 하면서 많이 맞췄어요. 거의 다 맞았죠. 기양 간 사람 십상시 다 맞았잖아요. 근데 왜 박찬호는 한 번도 언급 안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박찬호는 제가 초임 검사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잘 알죠. 술도 초임 검사부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이원석이나 이두봉이나 많이 밀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박찬호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박찬호 이분이 대검의 공안부장을 했거든. 공동수사부장. 네. 한동훈이는 반부패 수사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가 한 수사는 무죄가 없어요. 근데 박찬호 이분은 거의 우리 우파 국정원부터 군인들 있잖아요. 많이 수사를 지휘했는데 무죄가 엄청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공공수사부장이다 보니까 뭐 군인들 댓글이라든지 국정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할 거 아닙니까? 네. 박찬호
대검 공무수사보다 할 때. 근데 저는 그게 무리한 수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우파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법원 가가지고 무죄가 꽤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찬호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우파 수사에 무리한 게 많았고 수사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동훈의 수사력은 제가 한동훈도 뭐 많이 싸웠지만 한동훈의 수사력은 인정한다. 근데 박찬호 수사력은 인정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사적인 친분을 떠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조만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또 3명이 추려질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1명을 추천을 하니까 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뭐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은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달 말까지는. 그리고 이제 인사 청문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21일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조만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지켜보시죠. 네.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네.